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우리 고모부 슬레이어 정은이가 참석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인간 분쇄기 푸틴 센세도 참석하셨죠. 두 십세가 중화제국주의 수계 습근평 좌우에 앉았다던데 와씨 저게 지옥이구나 싶긴 했습니다. 이 행사 당시 이 세균 덩어리들이 1989년 6월 4일에 아무 일도 없었던 천안문의 물루에 올라 열병식을 사열하는 시간이 있었죠. 물루에서는 마이크 세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진핑이가 아래에서부터 무선 마이크를 세팅하고 올라갔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크 채널도 함께 켜놓았는지 물루에 오르는 푸틴과 시진핑이 나누는 개인적인 사담이 생방송에 그대로 송출된 겁니다. 이른바 한마이크 사태죠. 이때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골 때렸습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장기 이식을 받으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시진핑은 금세기의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두 악귀들이 살아서 저지르고 있는 짓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이긴 하군요.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사실 장기 이식에 대한 담론은 명암이 명확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불꽃을 나눠주는 순관선행이면서도 장기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 공급 과정에 기괴한 뒤틀림이 발생하곤 합니다. 장기 기능의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장기란 것은 우리 각자 필요한 만큼만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장기 기증자는 대안이 존재하는 간이나 콩팥이 아닌 이상 뇌가 기능을 멈춘 뇌사자의 것을 써야 합니다. 이러니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요.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공급을 늘리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장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확보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적출하지 않는 이상 공급을 늘리긴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지금 매우 유력하게 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 시장은 굉장히 순환이 빠르거든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몇 년을 기다려야 나올까 말까 할 장기 기증자가 중국을 통한다면 수주 만에 제깍 나오곤 한다죠. 이건 기적입니다. 아니면 기담이든가요. 중국이 사형수를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자행한다는 사실은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파룬궁 수련자들도 사형수로 분류되어 같은 운명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몇 차례 폭로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중국 외과의의 전 부인의 폭로가 있었는데 산채로 장기를 적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누군가의 이야기로는 마취도 없이 산채로 장기를 적출한다는 말까지 하던데 끔찍하군요. 이게 물론 파룬궁 측 주장이 짙게 반영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쪽도 대체로 중국 관영 매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했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서 저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면 상당히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얼마든 할 사탄 새끼들인데다 그걸 어떻게 조달할지도 상상이 가니까요. 저 미친 유사국가 마냥 국가가 조직적으로 조져버리는 인신매매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크게 보아도 아즈텍의 인간 사냥, 미국의 노예무역 그리고 저 버러지들 정도가 전부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도 전후 포로를 노예로 처분하긴 했지만 이건 군대의 약탈품으로서 병사 개개인의 노획물이었어요. 애초에 국가가 왜 노예를 제도적으로 굴리겠습니까? 양민으로 둬서 세금 뜯는 게 훨씬 이득이죠. 다만 전근대 사회는 필요에 비해 노동력이 한참 부족해서 생체 테슬라봇을 굴리고 싶은 수요가 너무 컸고 그걸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근대 노예제도에 대한 역사적 쟁점이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노예제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폐해론을 주장했지만 당대 사람들은 생체 스팀펑크 안드로이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그들은 선택을 했고 오늘날 서방 백인 사회는 노예제, 장기약성 채무로 돌아온 흑인 사회의 집단적 피해의식, 무지성 반차별주의, PC주의 등등에 깔려 신음하고 있죠. 왜 자꾸 끊기는 걸까요? 인신매매, 장기매매는 이 관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상호 신뢰를 훼손하거든요. 시장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놓고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곳인데 사람이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교란을 야기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과거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일 수 있는 사람과 노예일 수 없는 사람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노예제도가 민족이나 언어, 생김새로 계층을 나누었던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괴, 실종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적발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아직은 유괴 미수 사건만 뉴스에 나오고 유괴 사건 급증은 물밑에서 소문으로만 도는 모양인데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나라지표 찾아보니까 최근 3년 사이에 부쩍 증가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실종 및 유괴 사건도 함께 늘었는데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이 정도 증가세라면 비율로 보면 꽤 커질 것 같네요. 파룬궁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99년이니까 이제 파룬궁 사형수 신체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시기네요. 그리고 한국에 중국인들의 유입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최근 급증하는 유괴 실종 사건의 배후에 저 유사인류의 개짓이 있는 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